제 1강에서 했던 것이 그 사주 명리학의 개설이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이 생에 사주 명리학이라는 걸 접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명의 이치를 사유하는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에다가 입구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해야 될 것인가, 그걸 사유하는 학문인데, 무엇을 주제로? 사주, 연월일시라는 사주라는 정보를 통해서 사주를 뽑아서 그 정보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사유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하고, 뭐 서양 철학 내지는 유가에서는 중용이라는 그런 말도 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삶을 완성하고, 불가에서 말하는 더 이상 악도에 윤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그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또 명리학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팔정도를 행하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그것이 바로 명리학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것이어서 너무나 고귀한 학문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뭘 했냐면, 이제 명리학, 사주 명리학의 주요 개념을 봤죠. 그래서 모든 철학의 첫 단추는 뭐라고요? 존재에 대한 사유를 하는 거라고요. 존재에 대한 현상, 드러난 현상,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한다고요. 현상을, 존재를 보는데요. 그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서양 철학에서 진료와 형상,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진료와 형상화 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의 어떤 본질이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원자핵주의를 전자가 단진동하고 있어요. 반복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클 바로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그 주파수에 맞춰서 모든 인연들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모든 단진동을 해서 그것을 사인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사인 그래프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00이라는 그런 변화율을 가져서 네 가지의 고요한 상태를 가진다. 그 상태를 따라서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양, 밑으로 내려갈 의미에서 크게는 음양으로, 그리고 이제 사상으로, 그리고 중앙에 균형 잡아주는 X선, 그것을 토기운으로 해서 목화토금소, 사상, 오행,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존재의 발생으로 본다면 분별 이전의 무극에서, 분별하는 의지작용의 태극에서, 그 다음에 음양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된다겠죠. 그래서 음과 양을 기준으로 되어진 것들이 십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상을 바탕으로 되어진 것들이 12지지라고 했죠. 거기까지 봤었고, 이제 3강에서는 이제 그 존재 구조를 봤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해서 존재를 하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선생님, 누구의 그렇게 항상 관계하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으로 존재하는데, 그 관계성을 밝히는 것이 3강에서 했죠. 그래서 3강에서 음양끼리의 관계, 그리고 오행끼리의 관계, 그리고 십천간끼리의 관계, 12지지끼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기초를 했고, 이제 4강에서 사주를 빼는 법을 하고, 5강, 6강에서 이제 조금 더 천간지지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3강에서는 자아가 설정이 안 됐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없었는데 제5강에서는 일간이라는 것 기준으로 해서 사주학은 지금 일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고 그 일간 기준으로 그 관계성을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장간, 지지는 지장간으로 환원 다 시킬 줄 알죠. 그래서 지장간의 정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정관, 편관, 정관, 편인, 인수 그렇게 10가지 관계성을 놓고 사유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6강은 지지끼리의 관계를 제3강에서는 합을 봤죠. 육합을 봤고요. 방합을 봤고 삼합을 봤고 충을 봤고요. 삼형살도 봤고 해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는데 6강에서는 일간이 아니라 일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지, 연지, 올지, 시지를 또 분간하는 것이 12신살이 있어요. 이것도 일지를 자로 놓는 거죠. 일지를. 일간을 자로 놓은 것이 10신이라고 한다면 일지를 자를 놓은 것이 12신살이라고요. 그래서 10신과 12신살이 일간, 일지를 자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제 또 천간과 지지의 관계에서 천간 중에서도 일간죠. 일간과 이제 지지들의 그 관계를 보는 것들을 이제 12운성, 각종 신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또 오늘 참여하신 우리 두 분의 사주를 바탕으로 또 한번 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죠. 12신살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제3강에서 완을 했었죠. 지지, 합을 봤었고요. 육합, 삼합, 방합, 합을 봤었고 지지, 충도 봤죠. 그리고 지지에 삼형살, 인사신, 축술미, 삼형살도 봤습니다. 그리고 해도 봤죠. 이런 등을 봤습니다. 오늘은 일지를 기준으로 연지, 올지, 시지의 관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를 쭉 12신살, 12신살이란 일지를 기준으로 연지, 올지, 시지와의 연지, 올지, 시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열두 가지 명칭이다. 그것을 12신살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를 쭉 쓸게요. 자료 드린 거 다 프린트 했죠?
프린트 하셨죠? 그래서 12신사를 딱 놓고 보세요. 첫 번째가 겁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살이 있습니다. 이 제살을 이제 별명이 있어요. 수옥살이라고 해요. 수옥살. 감옥에 갇힌다는 거죠. 감옥에 갇힌다. 수옥살. 세 번째, 천살. 네 번째, 치살. 다섯 번째, 연살. 자, 연살에 별명이 있습니다. 도화살이라고 하는 게 연살입니다. 도화살 들어본 적 있죠? 네. 도화살. 연예인들 많은 살. 예, 연예인들 많고요. 일반적으로 좀 활발하게 대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도화살이 있으면 큰 영향을 발휘하고, 사주 좀 조화가 좀 깨트러진 상태에서 도화살이 있으면은 이제 보통 세간에서 말하는 꽃뱀이 될 수도 있고, 귀격 사주에서 도화살은 많은 사회 활동, 또 매력적인 사람,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화살. 자, 여섯 번째, 월살. 일곱 번째, 망신살. 여덟 번째, 장성살. 아홉 번째, 반한살. 열 번째, 많이 들어봤던 역맛살이 있습니다. 한자로 적어볼게요. 역맛살, 그렇죠. 11번째, 육회살. 12번째, 화개살. 이것이 12신살입니다. 자, 12신살 그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끼리의 관계 2번 투 12신살 있죠. 가로에가 그 일지가 있죠. 가로에가 일지. 네. 그리고 세로에가 12신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가 인이든지 혹은 오든지 혹은 술이든지 그러면은 나머지 글자 일지가 인 혹은 오 혹은 술일 때 연지가 올지가 시지가 해면은 그걸 겁살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연, 올, 시지에 자면은 제살이고 축이면은 천살, 인이면 지살, 묘면 연살, 진이면 올살, 사면은 망신살, 오면은 장성살, 미면은 반한살, 신이면 역맛살, 유면은 육회살, 술이 화개살이라고요. 자, 일지가 신 혹은 자 혹은 진이라면 연, 올 시지에 사면은 겁살, 오면은 제살, 미면 천살 그런 식으로 본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보고
이제 저랑 같이 그 실전반을 하신다면 이 중에 자주 쓰는 것만 일단 볼 거예요. 그래서 제살, 수옥살 자주 씁니다. 체킹하세요. 제살, 수옥살, 그리고 연살, 도화살, 그리고 역말살, 이 세 가지를 주로 볼 겁니다. 12신에서 다 활용을 시키는데 자주 쓰이는 것이 수옥살과 도화살과 역말살, 이 세 가지라는 것 염두를 하시고, 우리가 그 실전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위주로 봅니다. 12신사는 일지를 기준으로 연, 올, 시지를 대조해 보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 관계인데, 지금은 특히 천간 중에서 일간을 위주로 일간, 천간 중에서 일간을 위주로 볼 겁니다. 일간과 지지와의 관계, 그것을 이제 12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많이 암기할 것은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기초 오늘 끝나고 이제 7에서 11강부터가 이제 격국용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용신을 찾으려고 지금 기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드리는 자료들이 뭐 암기상 내지는 뭐 참고상, 그것에 가장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빠지지 마세요. 자, 12운성을 보겠습니다. 운행하는 성.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12연기거든요. 근데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2운성이에요. 12운성 이치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으면 명리학에 실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12연기를 통찰하면 불교를 통찰했다라고, 12운성을 통찰되면 명리학을 통찰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죠. 12운성과 그리고 나머지 각종 신사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십이운성과 운지법을 할게요. 운지법 했었죠?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지법. 자, 일단 12운성 표를 꺼내세요. 여기 있죠? 한번 쓸게요. 제가 첫 번째가 장생, 두 번째가 목욕, 세 번째가 환대, 네 번째가 걸로, 다섯 번째가 제왕, 여섯 번째가 쇠, 일곱 번째가 병, 여덟 번째가 사, 아홉 번째가 묘, 열 번째가 절, 11번째가 태, 12번째가 양입니다. 이게 12운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천간의 어떤 글자가 태어나서 죽고 다시 환생하고 다시 성장해서 병으로 죽고 다시 환생해서 성장의 병으로 죽고 하는 모든 그런 인과 인연관계, 생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12운성이에요. 그 불교의 12연기는 모든 존재의 발생되는 과정들, 어찌 보면 그 인식론에 속한다라면은, 인식론적인 고찰이라면은 12운성은 존재론적인 고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를 태어나고 성장을 해서 왕성이 되고 또 쇠약하게 되고 병들고 죽고 완전히 소멸되고 다시 준비되어서 다시 길러져서 태 속에 들어가고 길러져서 다시 출생하는, 장생이 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욕이라는 것이 미운 새살이에요. 미운 새살. 그 사람들을 그 만날 때 항상 반갑잖아요. 근데 조금 만나서 반가워서 그 기뻐하는 기간 지나면 좀 이제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가까워질 때 처음에는 반가운데 좀 있으면 이제 맞춰가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목욕이라요, 목욕. 우리 일반적으로 목욕탕 때 그 목욕인가요? 목욕한다 할 때. 그러니까 이 목욕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그 핏덩이를 이제 씻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씻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목욕인데요. 목욕시켜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아이를. 근데 그 이치는 그렇다고요. 장생이라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 아주 기쁜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목욕이라는 것은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맞춰가는 시기에 굉장히 그 갈등의 시기예요. 그래서 미운 새살이라고 하잖아요. 세상과 마주할 때 굉장히 하는 짓마다 꼴보기 싫은. 그때 목욕시키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때 목욕시키기 힘들 목욕입니다. 그런 관계. 사람들도 딱 만나고 이제 서로 간에 그 습관을 맞춰가는 시기 있잖아요. 뭐 치약을 밑에서 짜기도 하고 중간에 짜기도 하고 그 전쟁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중간으로 짜버리면 이제 궁합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땠어요? 치약 궁합 맞았어요, 좀? 결혼을 하셔가지고. 안 맞아서 이렇게 열심히 몸이 공부에 빠져들었나 보네. 그러니까 그 궁합을, 그 치약 짜는 것만 봐도 궁합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치를 미리 알았어야 봤을 텐데 그때 못 봤어. 그러게 말이. 그래서 그것이 목욕이라고요. 네. 이게 장생이라는 것은, 자, 그런 거 있죠. 성냥 있잖아요. 탁 키면은, 화약이 있잖아요. 탁 키면은 아무리 훅 불어도 안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생 그 기운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장생 때는 무엇인지 새록새록하다는 겁니다. 장생 기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욕은 이제 맞춰가는 아주 지난한 그런 힘든 치약 짜는 법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목욕의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 관대, 이제 관대라는 것은 이제 그 벼슬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벼슬 관도 쓰고 그 벼슬에 벼슬 나가면 그 허리띠라고 하죠. 관하고 대를 갖다 하는 그런 거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개체가 이제 왕성하게 성장해서 활동하는 그런 시기를 관대라고 하고, 걸록은 이제 록을 먹는다. 국가의 록을 먹는다 해서 왕성한 활동이죠. 관대는 좀 성장하는 그런 거라면 걸록은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리고 제왕은 그 왕성의 어떤 끝자락, 지극히 왕성한. 이제 왕성했으니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그런 끝자락의 왕성, 그 제왕이라 하죠. 제왕까지는 이제 장생부터 제왕까지 성장하는 것, 이제
쇠퇴하는 소멸하는 그 기운이 쇠죠. 쇠약하다. 병 들고요. 그다음에 8번에 사 죽죠. 그리고 구 묘에 들어가요. 그리고 절 툭 끊어지죠. 또 절처봉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지에서 또 일양이 또 생합니다. 그래서 묘까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절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절처봉생이라고 해요. 절과 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묘에 들어가도 완전히 절이 아닌가요? 이게 들어가서 완전히 끊어질 때가 절이죠. 근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그 자리가 바로 시작한 자리라고. 이게 절과 생은 같이 간다. 절처봉생이라고. 그래서 절이 되고 나서 다시 11번에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또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뱃속에서 길러지는 거죠. 또 양, 길 양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장생, 태어나는 거죠. 이런 관계를 동양 철학에서는 12운성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모든 존재들,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의 12연기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철학했다라면은 동양학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철학했으니 불교의 12연기와 이 명리학의 12운성은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사유할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실전을 할 때도 이 12운성 이것을 꿰뚫는 사람은 명리학을 다 한 사람이죠. 그래서 12운성 공부하는 것이 명리학의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조교님들 이제 실전반을 쭉 하시니까 어떤 존재의 12운성과의 관계 정말 중요한 것 아시겠죠? 네. 자월의 간목, 추골의 간목, 인월의 간목, 묘월의 간목, 자월의 신금, 추골의 신금, 그래서 120가지의 것을 온전히 통달한다라면은 세상 이치를 다 꿰뚫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실전만 가시면 그러한 이치들을 꾸준하게 매주 하나의 사주를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계속 매주 할 겁니다. 그걸 하려고 그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이제 기초를 닦는 거죠. 12주의 과정은 그 실전반에서 이제 그런 본격적인 사유를 하는 그런 기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겠습니다. 3번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 투 해놨죠. 12운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줄이 1간이죠. 그리고 세로줄이 12운성이죠. 근데 1간만이 아니고 모든 사주에 있는 모든 천간들을 기준으로 계절과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과 이렇게 계절, 월간과 계절, 시간과 계절, 혹은 지지 있죠, 지지, 지장간 있잖아요. 만약 그 해라면은 무갑임인데 무토도 이 계절과의 관계, 갑과 계절 관계, 임과 관계, 다 모든 천간들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계절과 지지와의 장생, 목욕, 환대, 골록, 제왕, 쇠병사, 묘절, 대양 이것을 보고 그것의 동향을 살펴서 이제 판단해 내는 것이 명리학의 전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운성은 너무너무 불교의 12연기처럼 그만큼 중요한 핵심이다. 이 12운성 이치를 공부하려고 평생 노력하는 것이 명리학 공부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로줄에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세로줄에 장생, 목욕, 관대, 근로, 제왕, 쇠병, 사암, 유절당에서 천간이 갑이 있으면 밑에가 진을 만나면 쇠다, 신을 만나면 절이다. 자, 경금이 있으면 미를 만나면 관대고, 경금, 미를 만나면 관대고, 해를 만나면 병이고, 인을 만나면 절이다. 이 도표 보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12운성, 그리고 운지법은, 자, 이제 도표를 안 보고 이제 운지법을 한다라면은, 장생, 이게 십천간과 장생지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장생은 해고, 을의 장생은 오고, 자, 도표 장생 보죠, 장생. 장생 보시면은 이게 장생만 암기를 해서 운지법으로 돌리면은 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장생이 뭐라고요? 해. 을의 장생이 오, 병의 장생이 인, 정의 장생이 유, 무의 장생이 인, 기의 장생이 유, 경의 장신이 사, 신의 장생이 자, 임의 장생이 신, 기의 장생이 묘. 그렇죠. 그래서 병과 무와 정과 기가 장생이 같죠. 그래서 병무와 정기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갑, 병, 무, 경, 임 양간은 순행으로 돌리는 거고 음간은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시공간이 양과 음이 이렇게 시공간이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양일간들과 음일간들은 다른 시간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시간의 방향에서 살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2운성에서 이렇게 양일간과 음일간이 순행 역행한다는 것도 올줄을 대운 뽑을 때 올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행 역행한다는 것. 근데 사주를 보면 또 맞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그 시간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직선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깊은 철학입니다. 12운성 운지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신사를 볼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도 다 신살인데요. 이게 신과 살이에요. 십신도 신이죠. 십신. 모든 존재를 다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은 파장이 안 좋은 신들을 살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 각종 신사 중에서 우리가 좀 아직 안 봤던 것들이 온진 아직 안 봤죠? 온진살. 네. 그리고 귀문살. 햇살은 봤고요. 그 다음에 뭐 귀인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를 볼 때 양인살이라는 거. 지금 반드시 활용하는 중요한 것만 뽑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것은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것들입니다. 살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실제만 오시면은 이제 또 살성에 대한 공부도 할 건데요. 많은 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살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인살이 있어요. 그리고 홍념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호살이 있고요. 그리고 괴강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볼 겁니다. 자, 도표를 보세요. 네. 햇살이 육회 햇살이라고 하나요? 네, 육혈 햇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햇살은 봤으니까. 그래서 햇살과 온진살과 귀문살은 같은 색깔의 살들이에요. 원망하고 뭐 정신병 내지는 그 트라우마, 뭐 귀신 들리고 뭐 정신분열, 정착난 이제 그런 것이 햇살, 온진, 귀문이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한 3개쯤이 중첩되면
거기가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밖에 있으면 항상 민폐든지. 3개쯤 중첩돼 버리면은 여지 없더라고. 2개쯤 되면은 막 혼자서 이제 힘들어하고 2개쯤 있으면, 3개 있으면 여지없이 정신병원에 다 있더라고. 자, 도표에서 신살 적용 그걸 보시면 이제 실전반에서 할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분석을 하고 이제 명리를 판단할 겁니다. 이제 실전반에서 하는 그 도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주를 빼놓은 다음에 천간의 합충을 봅니다. 두 번째는 지지의 합과 충을 보고 또 특히나 삼형살 위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와 온진 귀문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사지라고 제가 적어놨죠. 사지. 4지 중에 어떤 지진지 자가 있을 때 다른 지지에 미가 오면 해고, 또 미가 오면 온진이고, 유가 오면 귀문이고, 또 대운에 와도 그렇고요. 해운에 와도 그렇습니다. 있으면은 온진이 들어온 해가 있어요. 근데 온진살이 있을 때 온진이 들어오면 강하고, 온진이 없을 때 온진 해가 들어오면은 그런 기운이 약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있든지 그 글자가 있을 때 그 밑에 글자들이 있으면 해나 온진 귀문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해 온진 귀문에 올리는 차근차근 나중에 다시 사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만 오시면 그 올리는 사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간지 관계죠. 그래서 일간이 있죠. 일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에서 간목이라면 지지애가 축이나 혹은 축미가 아니에요. 축 하나 내지는 미가 있으면 천을귀인이에요. 또 해가 있으면 학당이고요. 사가 있으면 문창이고, 또 해가 있으면 문곡기인이고요. 문곡. 그 다음에 이제 이 4가지는 다 좋은 거예요. 뜻하지 않는 나의 온조자를 만나는 거죠. 밑에 양인살, 비인살은 양인살은 좀 과격해지고 뭐 피를 보고 뭐 그런다는 건데, 조울증으로 본다라면은 양인살은 조증이에요. 조증. 그 다음 비인살은 울증입니다. 그래서 비인살에 많이 있으면 울증이 빠지는 성향들이 많죠. 그다음에 홍념살, 이것은 도화살은 지지끼리 보는 거죠. 홍념살은 천간과 지를 볼 때 홍념살과 도화살은 같은 작용을 해요. 좀 뭐 좋게 풀리면은 역량 있는 활동,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쁘게 풀리면은 유혹해서 뭐 돈을 뭐 뜯는 뭐 그런 살로 되기도 합니다. 괜히 유혹해서 분란을 만드는 그런 살들이죠. 그다음에 백호살, 괴강살, 백호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주를 말하는 거예요. 연주든지 올주든 일주시든지 임술이라는 지지가 있으면 백호살이에요. 흰백자, 호랑이 호자 해서 뭐 교통사고, 뭐 급사한다든지, 뭐 암에 걸린다든지, 뭐 그런 좀 그 극단적인 그런 뭐 사망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살들입니다. 아니면 뭐 수술을 하게 된다든지 해서 사주 중에 어떤 주라도 임술, 개축,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있으면은 백호살인데, 좋게 영향이 된다라면은 이제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는 이런 살 정도는 있어줘야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을, 수천만 명을 호령할 것 아니에요. 그 정도 하려면 백호살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모든 살들도 좋겠습니까? 양인살도 외과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고, 연쇄 살인범이 들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꼭 그 살이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위험하긴 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꼭 있어서 나쁜 게 아니고, 어떤 살에는 반드시 필요한, 만약에 뭐 군인들이 뭐 북한에 올라가서 뭐 특별
어떤 작전 수행한다라면 뭐 양의사 백호살 정도 없어서 가겠습니까? 그죠? 어떤 상황에서는 또 필요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죠. 어쨌든 이제 백호살, 괴강살이라는 건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그 괴강이라는 건 두령인데 그 괴강이 무술, 경술, 경진, 임진인데요. 이것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좋다라면은 그 대장이 되는 두령이 되는. 그래서 괴강이라는 것이 북두칠성의 그 국자 4개 있죠. 그 4점을 상징하는 것이 괴강이에요. 그래서 4개가 무술, 경술, 경진, 임진에서 이게 안 좋게 하면은 좀 황폭합, 좀 황폭한 그런 사람이 되고 좋게 풀리면 대장이 되는 두령이 되는 북두칠성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지관계는 좀 전에 했던 12신사를 이야기했고요. 또 밑에는 60가자를 또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공망 아시죠? 그래서 살성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